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아이티 전문가 G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티 함께하는 제69회 GIT 웹토크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 뭐 클라우드 보안 뭐 특정한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 보이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게 이 인프라가 보안 인프라가 제대로 우리가 세팅을 했나? 그 어떤 건 취약점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현황 파악이 돼야 될 건데, 그 현황 파악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현황 파악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화두를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분이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테이텀 시큐리티예요. 장윤호 리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 리드님 먼저 우리 요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장 리드님 이제 저 이력을 보니까 웹이나 페이지에서 네네. 이게 국내 뭐 커뮤니티의 뭐 장도 아니고 뭐 이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CSA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하고 CIS 센터 포 인터넷 시큐리티 글로벌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그룹인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이걸? 아, 네. 클라우드 보안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이제 비영리 단체이시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관련해서 뭐 글로벌에서 뭐 취약점 진단에 대한 뭐 표준을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대체로 CIS 벤치마크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해서 CIS 벤치마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CSA라는 클라우드 보안 협회라는 글로벌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표준을 잡는 문서인 CPCM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선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CSA나 CIS에서 그러면 글로벌한 다양한 저 컴플라이언스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마다의 컴플라이언스들하고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뭔가 분류하고 그거를 분석해 주시는 겁니까? 그 CSA라는 클라우드 보안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14개의 도메인이 있으십니다. 네. 그 도메인 기반으로 그 각 컴플라이언스가 요구하고 있는 통제 항목들이 있으신데, 그 통제 항목들이 이 도메인에 어디에 매핑이 된다라고 하나의 문서화된 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이제 개정이 될 때마다 그 내용을 이 도메인에다가 변환을 시키는, 정확하게는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가 바뀌고 또는 개정을 됨에 따라서 실제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까지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의 이제 저널 형태로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리드님께서는 이미 이제 국내에 다양한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이미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핑을. 맞습니다. 다만 이제 ISMSP에 대한 거는 키사 쪽과의 별개의 협업을 하면서 올려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현재는 준비만 하고 있고 CSA랑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장리드님은 영어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네? 영어는 정말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한 이런데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미시, 그러니까 구글 미트가 네. 이제 자막도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메일로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좀 덜 전달됐을 때는 네. 별도로 제가 메일로 좀 상세하게 다시 전달해서 그 갭을 줄이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오늘 테이텀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사실 제가 딱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네. 뭐 몇십 년대 회사도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 쪽에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2019년도에 창업했나요? 제 개인 사업자로 네. 시작한 건 19년도이시고요. 네네. 네. 법인 전환은 20년도 9월에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1금융권에 있다가 뭐 자료에 있겠지만 뭐 신한은행 농협보에서 뭐 금융권 고객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요. 우선은 컴플라이언스의 이해도가 다른 외산 대비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나 아니면은 그 국내에 맞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 맞춰서 전달해낸 형태가 굉장히 고객분들에게 유용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결국 레귤레이션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서 저희 쪽에 먼저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이 테이텀 시큐리티는? 저희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곳이 사실 BOB라고 해서 그 화이트 해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정말 유의미하니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밀어주셔서 저희도 의기투합하면서 실제 법인 전환까지 했고 그런 형태로서 고객분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연락이 와서 저희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가 그 테이텀 시큐리티가 이제 기업에 네. 처음에 이제 기업에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먼저 기업이 현재 그 어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진단부터 먼저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존 체계에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일일이 다 서버에 깔면서 하나씩 확인해서 2, 3주에 대한 그런 기간이 소요됐는데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다 보니까 API 기반 정보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별도 에이전트 설치가 없기 때문에 계정 연결만 해주시면은 3분에서 10분 이내 진단이 다 완료가 돼서 바로 인터뷰 내용 기반으로 이런 형태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개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공감이 가면 네네.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겁니까? 실제 이제 그런 취약점에 대한 식별이 됐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 식별 이후에 조치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하는 담당자분들에게 관련된 알람을 보내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상세한 설명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더라도 저희가 안내하는 가이드 기반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 단에서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그럼 여기는 단순하게 리포트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사스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로 계속해서 뭔가 이것을 모니터링 해주고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다 이력이 남으시고요.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알람과 리포트도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이제 웨비나의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운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뒷단에서는 저희 제품으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클라우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례나 국내 사례나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매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매년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설정 미흡 마찬가지이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AWS에 대한 접근 제어 미흡 이런 내용이신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흡하니까 뭔가 네. 사람의 뭔가 실수가 개입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밖에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되는지 이해한다라고 하정하면은 저는 정의에서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제안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가 이 5가지 요소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고객이 직접 다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상의 자산을 빌려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더 많이 쓰는 형태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요소 때문에 클라우드 사고 사례가 마찬가지로 발생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고객이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클라우드를 잘못 배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집에 접근하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여러 해커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상의 자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식별 자체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함이라는 것이 그죠? 편리함의 속성에 되게 좋은 건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포인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저 5가지에 대한 디파인 외에도 이 2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핵심 요소에서 파생되는 게 저 변동성과 비가시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을 하고 그리고 저 가상의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시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클라우드 이제 취약점을 우리가 파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스냅샷 뜨듯이 한 번만 딱 파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이내믹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프라의 병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시기도 하고요. 또 가상 머신들이잖아요, 또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그러면 도대체 온프레미스 환경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것이 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 먼저 해야 되는데 온프레미스에서 자산을 도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선은 자산 도입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 안에 뭐 시리얼 넘버든 수량이든 이게 언제 폐기가 되든 이런 상세적인 내용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부서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보안성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도입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상의 자산이기 때문에 생성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고유 식별자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AW 치면은 ARN 값이라고 고유 값이 있으신데 그것들이 생성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상의 자산을 생성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보안성 검토 또한 생성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습 또한 또는 정책과 지침 또한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우리는 보안팀인데 개발팀이 임의적으로 가상 자산을 만드시고 또는 임의적으로 권한을 막 올려서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통제를 했지만 그 통제를 우회하는 방안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별에 대한 사일로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환경에서 우리가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죠. 또 요새 또 개발자들이 또 이거 개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컨테이너도 나오고 뭐 엄청 맞습니다.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태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이 BPR이라고 해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를 클라우드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클라우드에 대한 행위들은 API로 남다 보니 그 API에 대한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이게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었구나. 그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발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이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시스템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는 방식은 이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단에서는 저 카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한 표준이 저 카프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실제 운영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 니스트 CSF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또 다 표준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씩 카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조직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리소스와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체크리스트 형태로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고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씩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카프에 대한 상세적인 체크리스트는 여러 벤더들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 기업에 맞도록 기획을 하고 재구상을 하고 이러한 PDCA 사이클로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를 한번 개선해야 된다. 프로세스 개선한다는 게 이전에 말씀드린 BPR에 대한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카프에 대한 내용을 메인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담당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니스트 CSF라는 것은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에서는 이 니스트 CSF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들을 다 매핑을 한 다음에 하나의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 디팩토처럼 표준된 겁니까? 네, 현재 이 형태로 많이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이 니스트 CSF가 그 내년도 겨울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잘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 뒷단에 대한 내용, 이 대응과 회복에 대한 이 내용들을 메인으로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니스트 CSF에 대한 그 다큐멘트는 이 식별과 보호와 디텍트에 대한 내용들로서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루션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솔루션들을 다음과 같이 매핑이 가능하시고요. 이 식별보호 감지 이 내용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담당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다 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가 식별단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잡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설정 또한 어떻게 하고 위험평가는 어떻게 형태로 하고 이게 사실 식별 단계에 다 정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식별된 자산들 또는 위험 또는 갭에 대한 내용들을 식별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갭을 줄이냐에 대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솔루션 다음과 같이 매핑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식별단부터 회복까지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니까 뭐 프로텍트나 감지 쪽은 뭔가 기존에 뭐 기업에 있는 솔루션 갖고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식별 쪽은 잘 MMO 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연치도 않게도 그 식별을 기반으로 우선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 짜고 한 거 아닌데, 그죠? 네, 의도치 않게 또 그렇게 되셨네요.
그래서 식별단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략을 세웠을 때 저 다음과 같이 관리 방안이나 고려사항,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단에서 어떤 것들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저 PRD 데브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은 업무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분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십니다. 이 ISMS에서는 2.8.3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어카운트 단에서 구분한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에 얘기하는 것은 그 테넌시 기반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따라서 다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고, 클라우드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권한을 많이 올려서 쓰는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 또한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의 지침단에다가 다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는 고객분들과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전략단에 대한 것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솔루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솔루션을 잘 이용하려면 결국은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다시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딜리버리 할 때 이 앞단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담이 있으실 땐 저희는 이런 표준 문서를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로서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네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때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문서를 찾아봤을 때 이 금보원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들을 보시면은 이 중요 항목, 어떻게 보면은 민감 정보가 있는 업무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가 있거나 또는 민감 정보가 없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 관련된 자산들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과적으로는 계정 관리나 접근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데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를 다 표준화를 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다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우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좀 정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 번 더 정의가 필요해서 이 금번이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 내에서 자동화 가능한 영역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시거나 또는 가이드를 만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니스트 CSF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니스트 CSF 기반으로 표준화를 잡으시면은 이 프로세스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 해결될 부분이 명확하게 식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을 보시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로축을 보시면은 그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프로세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솔루션을 해야 되는 영역이 이 디텍트까지 이신 거고, 사람이 결과적으로 프로세스로 다 운영하다 보니까 뒷단에 있는 리스폰스와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과 사람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완벽하게 되면은 그 안에 프로세스 단으로 우리가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요약된 표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어가 짧아서 포스처가 저 무슨 뜻이에요? 포스처가.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형상 관리 이 형태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형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쪽으로도 귀결이 되십니다. 다만 이제 국내 청서로서 모니터링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CPU, 메모리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클라우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상 관리는 그 자산에 대한 식별부터 그 자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대응 방안까지 나가야지만 포스처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을 하는데 좀 갭이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CSP라는 솔루션 자체는 가상 자산에 대한 식별부터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실제 내부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CSPM에 대한 메인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니스 CSF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다 표준화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요약된 장표이시고요. 결과적으로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그런 홀이 어딘지를 다 식별이 가능하시고,
그게 결과적으로 내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거나 새로 이제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으로 검토가 되는 대상이 되시고요. 그래서 리스트 CSF 기반의 표준을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적인 내용들은 이번 웨비나 이후에 더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추가적인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성숙도가 높으시게 되면은 시냅이라고 해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이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시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CSPM 기반의 표준을 잡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상행위를 어떻게 감지하고 식별할지에 대한 정의를 그 뒷단에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들이 하나씩 절차적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가능하십니다. 이 CSPM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네. 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가? 가트너에서 정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정확한 시기는 2000년대 10년도 2010년? 굉장히 중반쯤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자리 잡게 되고 했던 거는 이제 19년도 이쯤이라고. 그럼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미 뭐 어떤 글로벌한 서비스를 저런 하는 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게 또 국내 컨퍼런스도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취약할 수가 있겠네. 네, 맞습니다. 이제 뒷단에 이제 저희 고객사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게 될 텐데 이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특화돼서 정확하게 국내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해야지만 이 운영이 정확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산 분들과 이제 저희가 비딩이 붙고 또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우선순위에 좀 더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솔루션이 구현됐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환경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글로벌한 양대 그룹의 또 컨트리뷰터라든지 액티브하게도 하니까 네네. 직접 하니까 해외에 대한 글로벌한 그런 것도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테이텀 시큐리티의 어떤 시장에서 포지션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본질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면서 하나씩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그 다음 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솔루션에 치중해서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C사라고 해서 이 미 국방부 또는 이 미 연방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정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으신데 관련된 명령으로서 이제 창설된 기관이 있으십니다. C사라고. 그 C사에서 발간한 가이드가 있으십니다. 그 가이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정말 우리가 쉐어링 되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했을 때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럼 클라우드에 적합한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가이드이십니다. 이 가이드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CSPM이다라고 그 가이드에 아예 있으시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CSPM이라는 솔루션 기반으로서 표준을 잡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미 연방정부가 명령으로서 요구한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시작점이 CSPM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상세적인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CSPM으로 이걸 표준화를 잡느냐가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으셔서 이 뒷단에서 관련된 설명들을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 이제 기업에 대한 하나의 목표로 세워서 급하게 이제 이전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보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자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기울여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그 부족한 홀을 우리가 채워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안을 형상 관리할 거냐 또는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CSPM 제품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각화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식별을 하고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산 목록에 대한 현행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뭐 다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이제 뭐 제일금융권이 많이 좀 쓰고 있잖아요, 지금을요. 네네. 또 POC도 해보시고 하면 담당자들이 이 셋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거를? 이게 인프라 운영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 네. 답변한 게 다르시고 네. 그다음에 보안 감사 어떻게 보면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의견을 주시는 게 좀 상이하신데 네네. 인프라 입장에서는 이 갑자기 생겨나는 자산들이 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파스 기반으로 인프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EKS 기반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파드들이 임시적으로 떴다가 살았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보안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이 다 증적화, 이력화가 남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다 일일이 다 그렇죠. 쓰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안팀 입장에서는 개발팀께서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증적을 남기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확인되신 또 거죠. 어떤 정책을 또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내부 보안 요건이라는 게 다 있으실 텐데 그 요건에서 벗어난 케이스를 많이 검출하게 됩니다. 사실 개발자분들이 임의적으로 생성하고 하는 거는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보안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리스트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에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다 가능하시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이에 대한 위험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런 거 되게 좋아하겠네. 네, 외사는 저렇게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국내 컴플라이언스는 잘 한글로 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게 얘기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 한글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왜냐면 법령이 한글로 돼 있잖아. 맞습니다. 이제 하단에 다 중거성으로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보시면은 진단 방법부터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적으로 콘솔에서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이라는 것을 수동을 할 수 있겠지만 스케줄을 등록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 가능하시고요. 이 식별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 이력화가 다 남으시고 무엇보다 이 상세적인 내용들을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들로서 빠르게 대응도 가능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콘솔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 그 CSP에 대한 콘솔로 이동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전 단에서 컴플레인트에 대한 부분을 내부 보안 요건에 맞춰서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고서도 또 중요하신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드도 지원하고 엑셀 형태로도 이 부분들을 다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만 보시는 것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한 다 저희가 다 정의를 해놔서 필요한 것들만 체크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하시면은 그 부분만 보고서로 출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앞단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되면은 뒷단에서는 지속적인 부분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담당자 입장에서 식별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로그도 다 남으시겠지만 그 윗선 분들께서는 또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 시각화해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리전별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VPC 단에서 다 잘라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별도로 다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자산들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마찬가지로 컴파일 준수 여부들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클릭하시면은 그 자산에 대한 현황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이 그룹으로 지정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SS키가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해당된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넣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룹으로서 권한을 할당을 하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관리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MSP 업체나 또는 이제 외부 업체들의 내부에서 운영했을 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권한들을 자동적으로 다 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 관련해서 다 필터 형태로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이런 것들을 처음에 뭐 기업이 의뢰를 하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네, 쫙 맞습니다. 하면 보통 그거에 스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100점 만점에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 일반적으로 네네. 한 몇 점 맞나요? 보통 하게 되면. 이게 고객
아니,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겠죠. 네, 근데 네. 대략 한 그럼 POC 한 고객 대상으로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네. 대체적으로 한 40점 정도 나오십니다. 100점 만점에? 예. 야. 왜냐면은 80점 이 나왔구나. 항목들이 어. 그 로깅과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미흡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음.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다 발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스코어링이 좀 낮게 되지만 저희 제품 도입하고 나시면은 표준화 잡고 우리 내부 환경에 맞춰서 한 번 더 커스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몇 점으로 돼요? 나중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7, 80점대까지 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고객들은 이제 98점까지 유지가 되십니다. 98점.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새로 생성된 것들이 있을 거고 수정된 것이 있을 거고 또는 폐기된 자산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에 대한 내용도 다 식별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상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보안 요건상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보안에 대한 등급 또한 어떻게 보면 그 CIA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요? 맞습니다. 오. 왜냐면은 아직 관련된 국내 가이드들이 클라우드에 맞춰서 바뀌지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준수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 가상 자산도 옛날 자산에 관련된 것처럼 똑같은 컴플라이언스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그런 어려움이 또 많으시죠.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뭐 서버나 DBMS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또는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클라우드는 이것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권한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액세스 키나 여러 가지 암호화 키들 또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커버리지에서는 좀 벗어난 내용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는 기타라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넣어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이드도 계속 바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런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관련된 안내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침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가이드를 도와드립니다. 진단을 하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시큐리티 오늘 장리님 포함해서 그 구성원들이 그런 이제 글로벌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네네. 네? 그런 게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네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 감사합니다. 뭔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렇게 해야지 해서 뭔가 우리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국내 프레임워크의 틀에 박히게 되면은 그렇죠. 이 글로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이제 보안 이슈들 또는 이제 국내 환경에서 클라우드 운영했을 때 대한 보안 이슈들을 트래킹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글로벌에서 계속 활동하는 이유도 그 글로벌 보안 관련된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국내에 한 번 더 변화를 시켜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 네네. 단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솔루션에 대한 그런 성숙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최적화하는 단계를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당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자산 목록표로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전에 다 수기로 썼던 것이 이제 시스템 단에서 API 기반으로 다 자동화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태깅에 대한 규정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디파인 되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 테이블의 내용들이 다 채워져서 익스포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이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SMB와 같이 규모가 작은 또는 예산이 작은 기업들은 그 솔루션 하나하나 도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타 리전에서 임의적으로 생성한 것들에 대한 것도 트래킹을 다음과 같이 리전별로 하나씩 잘라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실제 어떤 부서가 우리 예산은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300만 원 임계치에 초과했을 때 관련된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서 계속적으로 확인 가능하시다 라고 추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국 특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너희는 글로벌과 차이점이 결국은 국내에 맞춰서만 한 거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국내와 해외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매핑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 무엇보다 그 글로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과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좀 차이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은 이제 프로세스를 많이 언급을 하시고요. 국내는 프로세스보다 레코드, 증정물 기반으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사를 하시거나 대응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
관련된 증정물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심사원들은 이 프로세스를 많이 인터뷰로 물어보시지만 국내는 이 프로세스는 참고용이고 증정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이 네. 있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게 된다면은 국내의 장점도 살리면서 해외에 대한 장점도 같이 네, 녹여낼 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 또한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했잖아요.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의 좋은 이제 프로세스 관점하고 이제 증점, 그 어떤 기록물에 대한 이제 그 관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한 다음에, 그럼 데이터 시큐리티가 나중에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 글로벌 지금 하고 계신 거를 CSPM을 글로벌 진출할 때도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전에 CSA라는 활동도 하고 CIS 벤치마크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ROI이십니다. ROI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솔루션 운영했을 때에 대한 비용 자체가 내부 엔지니어에 대한 비용도 여러 가지 기여가 되시는데 아, 실질적으로 그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의 증빙이 결과적으로는 그 증정물이 자동화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이씨. 네, 외산 같은 경우는 이 증정물이 그냥 증정물이 나와요에서의 끝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증정물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잡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해외 쪽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건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네. 저희는 결과적으로 국내에 대한 오케이. 강점이 글로벌에서 먹힌다. 다음번에 토크에 나오실 때는 해외를 뚫으셔가지고 해외 쪽 갖고 한번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영어로 한번 준비. 네. 그래서 국내에 계속 특화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저 국내 컴포넌트의 이해도가 시스템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본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도 있으시고 ISMSP 그리고 그 클라우드바 인증 제도인 CSAP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고 네. 해외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ISO 27001, 니스트 80053 등등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재 상황이 민감 정보를 클라우드에 옮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같이 정확하게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VM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EXS에 대한 내용들, 또는 NSST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다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커버를? 실제 저희가 설치형으로서 안내하는 것들 또한 저희 제품이 내부망에 직접 설치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법적 요구사항도 있고 담당자들의 니즈들도 다 부합해서 만든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 또 이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다 커버하시니까 좋네요. 저거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에는 또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야 된다. 뭐 공공적은 뭐 이걸 또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국내 리전에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보안 요건들이 있으신데 그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증도 따서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증빙자료 있으세요 할 땐 저희는 바로 네.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떠한 제약사항 없이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다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의 특징이시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부 협업하는 툴에다가 연결해달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볼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스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 Gmail에서 언급한 G 스위트를 쓰시거나 지라에 대한 사스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슬랙 기반으로 알람을 보내달라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ITSM 같은 이제 내부 협업들이 별도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웹북을 제공하거나 실제 연동까지 같이 도와드리면서 실제 내부적으로 업무하시는 그 절차 안에 저희 제품이 녹여낼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들 다 하신 거예요? 네. 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컴플라이언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국내 레귤레이션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아니 이런 데도 직접 왔어요? 직접 뭐 여기 뭐 어떻게 스타트 처음에 뭐 대기업도 아닌데 네네. 이런 데 다 영업적으로 뚫지는 안 했을 거고 뭔가 소문소문해서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제 언제 출시되냐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첫 기업이 이제 금융권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권에 특화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니 금융권 여기 있는 데들 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왼쪽 하단에 안내분 저기 보안했잖아요. 맞습니다. 안내 네. 어떻게 된 거야 안내분? 20년도에 저희가 법인 설립
했던 시점에 네. 이제 안랩 측에서 연락이 먼저 왔었고요. 어.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제품 관련해서 찾고자 하다가 저희를 이제 음. 발견하게 되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체 개발을 하는 쪽으로 했었다가 아니다. 투자를 하면서 협업 구도를 만들자. 아이씨. 라고 생각을 하셔서 실제 저희 이제 투자사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재밌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네. 저게 좀 전에 실제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요. 하시면서 이제 하기 전하고 이렇게 이걸 하면서 가장 처음에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직접 해보시니까. 약간 기술적인 뎁스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리소스를 줄이는 것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 개발하면서 걸렸던 리소스보다 실제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죠. 네. 대표적인 게 자산 목록표가 될 수도 있고요.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3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 피드백에서 반응은 메인 기능으로 올라갈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었고 네.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고객사였다라고 판단했었지만 저희가 가서 POC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실제 POC도 해보시고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용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기 내에 민첩하게 기능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가 쌓이면서 이러한 고객분들께서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되는 거 뭐야 이거 굉장히 큰 기업만 이거 데이터 시큐리티 CSPM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그 점은? 오히려 SMB 같은 경우가 네. 예산도 타이트하고 네. 그리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스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안팀이 2명인 고객사도 있으시고요. 한 명인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들을 이제 미팅 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 제품에도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담당자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시니까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한테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SMB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SMB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정도의 경제성 있는 것이 담보돼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 밖에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또는 이제 이런 신규 사업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많이 이슈들이 있으신데 그 안에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했던 것은 이제 작년에 KB국민은행 제로트러스트 관련된 로드맵 제안하는 것들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하나은행 측에서 내부적으로 컨설팅하는 것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또는 이제 고민사항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관련해서 컨설팅으로서 전문가 서비스를 같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스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뭔가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이 시스템으로 이제 전체 한번 현황 파악 쫙 할 텐데 그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쌌으니까 뭔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걸로 한번 뭐 체험처럼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저희 데모 계정을 따로 발급 가능하신데 네네. 그 회사 도메인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별도의 확인 절차 이후에 승인해 드립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제품을 간략하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써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 회사에 있는 것을 스캔하거나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건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네. 스캔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스캔 도와드리고. 다만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우시고 네. 그 글로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모범 사례들 기반으로 진단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부 현황 파악하는 충분히 기능 검증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데모 계정 이용하신 다음에 이제 유의미하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 POC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뒷단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신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저희가 같이 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내부에서 보안 감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전하셨을 때 보안 감사 진행부터 저희가 진단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나서 실제 제품 런칭 전에 조안 조치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출시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다
잡아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POC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POC를 할 때는 뭔가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IP 확인하고 방화벽 열어드리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절차들이 필요하신데 그러한 사전 준비가 완료가 되시면은 저희가 바로 설치해서 바로 POC 도와드리고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절차가 실제 절차이셔서 정말 간략하게 빠르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제 POC 되게 빠르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데이터 시큐리티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얘네 이거 했다가 이거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뭔가 또 이런 악성 뭐 코드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운 좋게도 여기는 지금 이미 제일금융 아까 그 고객들이 예? 네네. 이미 신뢰도를 되게 검증하는 고객들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그런 장애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할 때.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제 POC를 하시게 되면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시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스캔 기반으로서 다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서 리포트나 자산 목록표에 대한 내용들도 자동화 다 가능하시다.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시각화로서 쉽게 확인이 다 가능하다라고 요약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준비한 것은 네, 여기까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오늘 들어보시고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빙 클래스 있거든요. 무빙 클래스 체크하셔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성원님께서요, 지라와 CSPM의 워크플로우 개선 시 CI/CD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사실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CSPM보다는 CWP에 좀 더 적합을 하신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CSPM에서 식별된 취약점 자체를 지라에 바로 담당자까지 지정 가능해서 네. 티켓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CI/CD 파이프라인보다는 저 진단 감사 기반으로서 식별된 위협들을 담당자에 보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이십니다. 네. 네. 자, 그 답변해 주셔서 좋은 질문 한 2명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기영님께서요. POC 관련해서 비용을 받는지. 별도 비용은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분께서 금융권을 세일스 케이스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의 표준을 확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금융권. 어떻게 보면은 컴플라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음. 그 레귤레이션에 특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제약상을 많이 받는 것이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기반의 표준을 잡게 되면은 공공이나 엔터프라이즈나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한 구조였었고요. 네. 김용화님, 솔루션 개발에 참고가 된 아이디어나 자료,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었는지요? 이 분야로 접근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여담으로 짧게 소개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BOB라는 집단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자, BOB가 뭡니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밥 뭐야 BOB가? 뭐의 약자예요 BOB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야, 뭐 아주 극강이네 극강.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화이트 해커예요? 네, 맞습니다. 그 화이트 해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멘토님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 선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사이버 보안을 이제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본인 그 멘토님들께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멘티님들에게 많이 네네.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BOB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많이 이제 기반을 잡았고요. 이제 몇 가지 소스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리스트나 C사나 아니면은 미 국방부 자료들 기반으로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 글로벌 활동들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리드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네, 거기 출신입니다. 오. 네. 아 근데 내가 몰라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해커 하면 뭔가 머리 기르고 뭔가 까만색 안경 끼고 뭐 또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네. 뭐 복장도 그런데 굉장히 단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오늘 한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떤 프레임워크 체계적인데 어떻게 화이트 해커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전 그게 궁금해. 각자의 트랙이 있으신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트랙은 이제 취약점 진단 트랙 분들이 이제 그러한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제 제가 이제 수료했던 컨설팅 트랙은 컨설팅을 메인으로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조금은 단정한 브리드가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트랙이 나눠져 있어서. 네.
전영진님, 국내에 특화된 CSP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이텀 시큐리티 CSPM 이용할 때 AWS 애저 같은 해외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네이버 클라우드 KT 같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엔지니어분께서 음. 답변을 남기시긴 했는데요. 네네. 네. 우선은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에 대한 장단점은 명확하십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리전 한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제 AWS 같은 경우는 국내 리전이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DR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리전이 이제 한국이더라도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다고 하면은 뭐 남부권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제 애저나 애더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런 보안 요건도 있으시겠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네.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좀 분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호수님, ISMSP 인증 심사를 받을 때 클라우드 보안 관리 영역에 대응하는 리포트를 추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객사 중 심사받은 기업의 경우 활용 사례가 있는지요? 네, 대체로 이제 저희 제품을 쓰셨을 때 그 위험 평가나 갭 분석이나 이제 적용성 보고서라고 SOA라고 마지막에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그 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리포트 기반으로 다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준비를 하셔서 실제 네, 심사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김용환님은 보안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인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주도하는 기관과의 의견이나 컴플라이언스 등도 고려해서 이런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지요? 특히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G클라우드 같이. 아까 보니까 예, 공공기관은 아까 보니까 스마트 시티인가 뭔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세종 스마트도 있으시지만 네.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군 쪽에 또 있으신데 이게 G클라우드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쪽보다는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쪽이 더 강세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 범위로서 좀 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VM웨어나 아니면은 뭐 오픈스택이거나 이런 부분들로서 많이 안내를 근데 공공기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2025년인가 26년까지는 뭐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런 거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네. 25년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셔야 네네.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뭐 KT에 대한 지원이거나 NH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로서 같이 진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현진님, CWPP와 CSPM 기능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여러 공급업체가 이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합으로 개발 중인 워크로드와 구성을 스캔하고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런타임을 구성하는 것이 다른 구성보다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숙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CSPM 기반으로 인프라에 대한 표준을 잡고 CWPP 기반으로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표준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저 결합 자체가 사실 같은 내용으로 우선 판단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들을 메인으로 어떻게 플로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변창규님께서 아쿠어 시큐어의 제품과 좀 갖다 비교해 준다면 네, 아쿠아 시큐리티라는 이제 네, 외산 제품이 있으신데 네네네. 이제 아쿠아 같은 경우는 CWP 기반이 어떻게 보면 CWP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CSPM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제품 간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특화된 네. 부분이. 네. 그래서 국내 리전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는 저희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고요. 김현진님, CSPM은 위협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키고 엔드포인트 컨테이너 서브리스 기능 등에 걸쳐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하나의 콘솔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는지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CSPM을 이용해서 앱의 안정성에 확신을 갖고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하나의- 개발자 관점에서 네. CSPM을 네, 왜냐면은 하나의 플랫폼 단으로 다 연결이 되십니다. 왜냐면은 기반을 잡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솔루션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표준을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윤영식님, IT 자산 관리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갱신하거나 점검할 수도 있는지요? 또한 ITSM과 연계해서 구성상 변경도 추적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 스케줄링도 있으시겠지만 갱신하는 것도 트리거를 만드시면 도축이 가능하십니다. 실제 ITSM에 연계하는 사례도 있으시고요. 네. 네. 윤성호님, CSPM이 자산을 식별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면 권한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권한 상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는 보안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왜 좋은 질문이시냐고 하면은 네. 자산에 대한 식별은 사실 읽기 권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등급으로서 가능은 하시죠. 하지만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어택 벡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리드에 한해서만 권한을 받고 있고요. 자동 조치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게 됐을 때는 쓰기 권한도 같이 올라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읽기 권한 한해서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님은 IAM 시각화를 통해서 MFA 활성화 여부와 액세스 키 교체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엇보다 관련해서 저희 컴플라이언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만 따로 정책을 만들어서 스캔을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알러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주님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종종 사일로 보안 제품의 이기종으로 가시성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CSPM은 이러한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지요? 어떤 형태로 배포하고 운영하는지 조금씩 답변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자체를 AWS에 있는 뭐 VMware 위에다 올려서 하나의 이제 뭐 패키지 형태로 대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VM에 대한 그 리소스 네이밍 규칙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이밍 규칙 기반으로 식별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아예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이제 어댑터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 이효승님은 자산별 취약점이 인지된 시점과 조치 시점, 내역을 히스토리 관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타임라인과 현행화가 중요해서요. 맞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유가 저희가 이전에 계속 국내 특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외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증적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임라인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관련된 내용들이 다 히스토리가 남게 됩니다. 그 히스토리 기반으로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는지까지 다 트래킹 가능하십니다. 김현진님은 데브세옵스 파이프라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때 문제로 보안에 대한 내부 지식 부족을 꼽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업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CSPM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 참 재밌는 사례이신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이 저희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클라우드 공부를 하셨더니 이제 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성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지름길로서 빠르게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남진님은 CSPM 적용 중에 클라우드에 보안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 및 해결을 하시는지요? 질문을 좀 더 상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기님은 클라우드 전환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종이나 도메인마다 보안 관점에서 요구 수준이나 중시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편성을 가진 평가 기준이나 참조하시는 프레임워크, 표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참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리스트 CSF 기반으로 이제 CCM, 그러니까 CSA에서 제시하고 있는 CCM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직접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CIS 벤치마크 기반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김기영님, 식별 관리 관련해서 컨설팅할 때 고객이 사전에 준비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동할 계정에 대한 권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심플하십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컨설팅을 했을 때 이전에는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현황 파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는 인터뷰하는 와중에 이제 권한만 준비해 주시면은 바로 연결해서 진단까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그 단계가 심플해집니다. 네.
윤성님은 이렇게 CSPM이 체계가 딱 잘 잡히면 개발자들이 오히려 개발할 때 막 이것저것 뭐 제약이 많아가 통제가 있어서 개발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보안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항상 트레이드오프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포하실 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고 조치라는 것들이 사전에 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시간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의돼서 운영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김기만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CSAP 중에는 기본적으로 CSPM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CSAP는 뭐죠? CSAP는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신데,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국내 CSP 업체들은 그 CSAP IaaS에 대한 인증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운영을 하시는 여러 가지 서버들이나 뭐 DB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구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 공공기관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SPM 적용되어 있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진혜님께서 해당 솔루션에서 시큐리티 그룹 설정 등에 대한 리포팅도 나올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인바운드에 대한 규칙부터 아웃바운드에 대한 규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경 이력까지 다 리포트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제 뭐 POC라든지 상담, 또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자산에 대한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분은 적어놨는데 다른 한 분은 제가 못 적어서 네네네. 그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네.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름이 뭐죠? 제가 한 분은 적어놨는데 아까, 일단은 아까 좋은 네, 좋은 이름 한 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름. 이호승님. 이호승님. 네. 네. 이호승님하고 그다음에 김용화님. 네, 김용화님 하죠. 네, 네. 이호승님하고 김용화님,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새롭고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네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이제 도와드렸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뭐 잘했어요. 잘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이렇게 한 말씀 좀 맞춰 갈까요? 네. 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민사항이 있으실 때 저희 기업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다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의 표준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을 드리니까요. 관련해서 미팅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미팅 잡아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